중학교 1학년 동화 2 8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법 실력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과 잠깐 문법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영어의 기본 8품사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문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동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와 관련된 문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종류도 참 다양하고요. 이 동사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른 기준도 참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중에서도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동작이라고 하면 움직임이 수반되는 그런 동사들이죠. 예를 들면 run 같은 이런 동사들이 동작 동사에 속하고, 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뭔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지만 어떤 정해져 있는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know 같은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이죠. 이것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동사는 아니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모양을 가지고도 분류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왜 동사는 어형 변화를 한다고 했죠. 특히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바뀔 때 규칙적인 모양으로 바뀌냐 아니면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규칙 동사가 있기도 하고 반대로 불규칙 동사가 있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walk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을 만들 때 ed를 붙이면 끝이죠. 반면 go라고 하는 동사는 과거형을 만들 때 went라고 하는 전혀 특이한 동사가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규칙 변화하는지 불규칙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동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동사들 중에 감각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비동사처럼 연결해준다 그래서 연결동사라는 것도 있었고, 이거 말고도 참 다양한 동사들이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오늘은 동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 중에서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가지고 구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사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이런 말을 앞으로 굉장히 자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동사 중에서도 나중에는 완전 타동사다, 불완전 타동사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우리 중학교 1학년이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분류를 합니다. 영어 이름을 한번 알고 갑시다. 자동사를 영어로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하고, 반대로 타동사는 여기 앞에 있는 in을 떼버리고 transitive verb라고 부릅니다. 여기 철자를 가만히 보면 여기 trans라고 하는 말이 살짝 들어있다, 그죠? trans가 들어가면 뭔가 이동하고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것을 trans 하는 겁니다. 왜 transfer도 있고 transi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 trans가 대체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transitive verb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즉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동사. 다르게 얘기하면 동작이 있을 때 어떤 동작이 목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목적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동사를 말합니다. 반면 자동사는 in 붙어서 반대말이 됐으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그래서 동작이 주어에서 멈추고 목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건너가지 않는, 트랜스하지 않는 그런 동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ru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run이 달리다 라고 하는 말로 쓰면 자동사가 되겠죠. 뒤에 무엇을 달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나는 달립니다 라고 해서 문장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run이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반면 같은 run인데 이 run이 달리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운영하다 라는 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식당을 운영합니다 라고 할 때는 I run a restaurant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하나 붙여야지 말이 되겠죠. 이럴 때 쓰인 run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영어에는 굉장히 많은 동사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동사는 자동사만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동사는 타동사만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동사의 대부분은 때에 따라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이 자동사와 타동사가 둘 다 가능한, 물론 해석은 약간 달라지겠죠. 그렇게 양쪽으로 다 쓰이는 자, 타동, 양용 동사 같은 그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동사 중에서도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이도 문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고, 타동사는 반대로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되는 그런 동사를 말한다. 여기까지 알고 우리 본문 문법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Friend이네요. 소설 제목입니다. 닉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가 was in the 5th grade. 이 fifth라고 하는 말은 숫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예전에 숫자를 세는 두 가지 방법이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수는 1, 2, 3, 4 이렇게 세는 게 기수이고, 그래서 1, 2, 3, 4 하면 기수인 거고,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는 말로 first를 쓰고, 두 번째는 second니까 이렇게 쓰고, 세 번째는 third니까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 서수라고 합니다. fifth는 이렇게 영어로 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를 표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서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학년에 있었다라는 말은 5학년이었다라는 말이겠죠. One day, 어느 날, in English class, 영어 수업 시간에 he asked his teacher,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때 he는 당연히 Nick Allen이겠죠. 뭐라고 물었냐면 How do words get their meaning? 어떻게 이 단어들이 그들의 의미를 갖습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들이겠죠. 단어가 어떻게 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Why does the word dog mean a dog? 왜? 단어 중에서도 어떤 단어냐면 도그라고 하는 단어는 왜 개를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의문문을 보고 있는 거죠. 위에서는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나왔고, 방금 문장에서는 why라고 하는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dog라고 하는 말이 약간 옆으로 누워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탈릭체라고 합니다. 이탈릭체는 옆으로 살짝 기울여 쓰는 것을 이탈릭체라고 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부분, 똑바로 써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다 보니까 눈에 띄죠? 일부러 눈에 띄게 만들려고 쓰는 것이 이탈릭체입니다. 그럼 이탈릭체를 쓰는 주요 목적은 아무래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보는 순간 바로 한눈에 알아보게끔, 어떤 그 특정한 부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강조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에서 온 뭐 라틴어를 표현하거나 프랑스 말을 표현하거나 이런 외래어를 표현할 때도 이탈릭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어떤 제목 같은 것을 이탈릭체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영화 제목이다, 책 제목이다, 연극 제목이다, 아니면 그림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탈릭체로 표현하고, 어떤 특정한 단어의 정의를 하고 싶을 때도 그 단어에 관한 정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방금 여기서는 도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왜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can't it mean a book? 여기서 it,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그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겠죠. 왜 그 단어는 책을 의미할 수는 없나요? 개라고 하고 그 개라는 것이 책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말로 될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 5학년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는 너무 똑똑한 질문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어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을 기표다, 기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참 재밌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세스 그레인저가 답하기를 people, 사람들이 give meaning, 의미를 준다. to words, 단어들에다가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즉 어떤 단어가 처음부터 그 뜻을 갖게 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 단어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닉이 물어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랬더니 물었더니 미세스 그레인저가 말합니다. You, me, and everyone in the country 까지가 주어이다, 그죠? 여기서 country는 시골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나라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 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on the meaning, 그 뜻에 동의를 했다. 어떤 특정한 단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된 것에 모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주어 자리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you, me, everyone 할 때 이때 me도 주어 자리니까 I라고 해야 되겠지만 구어체 표현에서는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랬더니 닉이 생각했습니다. 정말요? I didn't agree. 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단어에 어떤 뜻을 주기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On the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닉은 봤습니다. 펜을 하나 봤네요. On the street, 길바닥에서 펜을 하나 봤습니다. 여기 on the way 하고 나서 home이라고 있는데 이 home은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집으로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으로 오는 길에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길 위에일 때도 on이고 거리 위에일 때도 on이죠. 일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접촉한 면 위를 나타낼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길에서 펜을 하나 발견했는데 he
picked up, 집어들었습니다. 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처음에 발견한 펜일 때는 a 펜이지만 그렇게 해서 발견한 펜을 집어들었다라고 할 때는 the 펜이 되죠. 한번 언급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pick up 하면 집어들었다라는 말인데 이때 up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이죠.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the pen을 it이라는 대명사로 바꾸게 되면 pick it up 이라고 하는 순서가 되죠. 그래서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부사였습니다. He had an idea.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From today, 오늘부터 Your new name, 너의 새 이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펜이겠죠. 그 펜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프렌들이다. 방금 여기도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릭체로 쓴 겁니다. 다음날, the next day. 항상 다음날 할 때도 여기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어떤 특정한 다음날이죠. 길에서 이 펜을 발견한 다음날이니까 구체적이고 특정한 날이라서 정관사 더가 들어갔습니다. He told his friend,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about his new word. 자기가 만든 그 새 단어에 관해서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By the end of the week, 그 주의 끝 하고 나서 여기에 by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있는데 by가 전치사 뜻이 참 많은 단어입니다. All his classmates were using it. 모든 그의 학급 친구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단어 그리고 여기서 새로 만든 단어라는 것은 결국 friend을 의미하겠죠. 이제는 친구들 모두가 그 frien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이 by라고 하는 전치사 얘기를 잠시 해보고 갑시다. 전치사 by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특히 이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할 때 뭐뭐뭐뭐로 또 뭐뭐를 이용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장소나 위치를 가리킬 때는 어디 옆에 어디 근처에 라는 말도 되고 또 시간을 얘기할 때는 언제까지 또 언제 무렵에 라는 뜻이 되고 또는 어떤 행동한 사람을 나타낼 때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되고 또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는 뭐뭐로 인해서 라는 뜻이 되고 또 방법이나 기준을 나타낼 때는 뭐뭐에 따라서 뭐뭐별로 이런 뜻이 되고 또 어떤 차이나 정도를 나타낼 때는 뭐뭐뭐뭐만큼 이란 뜻도 되고 또 뭐뭐함으로써 뭐뭐를 지나서 또 뭐뭐를 걸고 등등등 해서 정말 뜻이 많은 게 이 전치사 by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치사 by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하면 이 by를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굳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뜻을 다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맥상 그 by라는 전치사를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주의 끝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되는 표현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끝 무렵에 그 끝 무렵까지 정도의 해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주가 끝날 때쯤이 됐을 때는 모든 친구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썼던 비동사 그리고 동사에 ing 붙인 현재 분사형 그리고 이 비동사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의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 friend? 이제 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부러 우리 친구들이 friend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 friend를 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think that your red friendle is pretty. 내 생각에는 너의 빨간 friendly 참 예쁜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을 품고 있는 이 문장을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죠? 접속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다. 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종속절을 주절에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속 접속사였습니다. 그 종속 접속사 뒤에 이 종속절이 나오는데 이 종속절도 참 다양한 종류의 절이 있습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 있고 나중에 우리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도 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지난 7과에서는 특히 이 종속절 중에서도 이 부사절 중에서도 시간과 관련되는 그런 부사절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요때 붙이는 부사절 접속사로
when을 썼던 것이 지난 7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명사절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구조인데 주절에다가 종속절이 붙는 것이고 그 종속절을 주절에 붙여주는 종속접속사인데 그 뒤에 있는 이 종속절이 명사절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사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문법을 떠올려야 되냐면 명사가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 역할을 할 때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문법은 항상 주, 목, 보, 주어, 목적어, 보어 이것을 항상 상식처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란 얘기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는 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절은 절인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덩어리라고 했었죠. 절은 절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절 또는 명사 자리에 있는 절 이것을 명사절이라고 하고 그 명사절을 붙여주는 종속접속사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문장을 다시 한번 뜯어봅시다. 여기에 I가 주어이고 think는 동사이죠.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your red friend까지가 주어이고 is가 동사이다, 그죠? 그리고 pretty는 보어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절이 한번 나왔고 또 주어 동사 절이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요 절과 여기 있는 요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대시 바로 접속사이겠죠? 자, 그럼 접속사까지는 잘 찾았는데 이 접속사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등위 접속사는 아니다, 그죠? and, or, but, so 이런 거 아니고 등위 접속사가 아니란 얘기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 that 바로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뒷자리에 있는 이 절이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부사절이냐 이걸 구분하면 되겠죠. 근데 고민할 거 없이 앞부분을 가만히 보면 답이 보입니다. I가 주어이고 think가 동사다라고 했는데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공부했었던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가 있다라고 했었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불렀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think는 생각한다인데 엄밀하게는 뭐뭐을 생각한다라는 뜻이 되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think 뒷부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라는 얘기입니다.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절 전체가 목적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절은 명사절인 것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부사절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볼까요? 부사절은 일단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워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가 부사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Your red friend is pretty를 통째로 지워버리면 목적어가 사라지니까 큰일 나죠? 그리고 얘를 또 앞으로도 옮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확실하네요.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2학년 때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으로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형용사절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방금 이 문장에서 that은 접속사이다. 접속사 중에서도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종속접속사이다. 바로 뒤에 있는 이 절이 종속절인데 그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이다. 그러면 이 that의 이름은 또 다른 말로는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겠죠. 명사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 큰 개념이 종속접속사이고 종속접속사의 하위 이름으로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정말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것인데 요거의 특징 딱 두 가지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되지 않는다. 굳이 이 that이라는 말을 억지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that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여기를 생략하고 써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략도 가능하고 해석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장에서 절과 절 사이에 that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that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One day 어느 날 after class 수업 마치고 나서 Mrs. Granger가 called 닉을 불렀습니다. She said 말하기를 she는 당연히 Granger 쌤이겠죠? Frindle is not a real word. Frindle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단어가 아니다, 아니란다. 그리고 너와 너의 학급 친구들은 and가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Should stop using it. 예전에 우리 한번 살짝 공부한 적이 있었던 should는 조동사였었죠. 조동사 중에서도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즉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stop니까 멈춰야 한다. 뭘 멈추냐면 using it. 그것을 사용하기를 멈춰야 한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frind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 거겠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여기에 using이라는 ing가 있습니다. 이 ing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명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아직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동명사는 마치 명사처럼 해석되는 것이고 현재 분사는 마치 형용사처럼 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방금 여기 이 문장에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 사용하기를 멈춰야 된다. 명사처럼 해석되니까 얘는 동명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stop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도 하죠. stop은 뭐뭐를 멈추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겠죠?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처럼 쓰인 거니까 동명사. 문법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서로 상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합니다. I know that you are not happy.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that. 이때 I는 당연히 닉이겠죠? 그리고 이때 you는 선생님이겠죠?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분석하고 가야죠. I는 주어, know는 동사, you는 주어, a는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that은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절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앞에 힌트가 있다. know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죠. know, 알다, 뭐뭐를 알다. 그러니까 이 뒷자리는 전체가 다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라는 얘기는 명사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이 that은 종속 접속사이면서 또 다른 말로는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I'm really sorry. 정말 죄송합니다. But it'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이때 but은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이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는 것처럼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문장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접속사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2학년, 3학년 교과서를 보면 문장의 길이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접속사를 만날 일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지금 이 접속사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문장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정말 중요하고 특히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좀 복습하고 합시다.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it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it이 크게는 일반 대명사가 있었죠. 그 대명사 중에서도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비인칭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여기에서는 it이 뭘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서 이 위에 있는 frindle 같은 요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학생들이 frindle이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퍼져버린 이 상황, 막연한 상황을 가리키는 it인 거니까 이때의 이름은 비인칭 대명사 it이겠습니다. 비인칭 주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Everyone is using it now.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frindle이라는 단어일 테니까 이때는 대명사이겠죠. 그리고 역시 비동사에다가 동사 ing 현재 분사형을 붙였으니까 현재 진행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Mrs. Granger took out a letter. 한 편지를 took out 꺼냈습니다. 꺼냈다라고 할 때 이때 out도 역시 부사이겠습니다. out을 이 자리에 옮겨도 상관없죠. took a letter out도 가능하니까 부사 out입니다. She said,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I wrote this letter for you. 내가 이 편지를 썼단다. 너를 위해서. But
I'm not going to give it to you today. 오늘 너한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3과 공부하면서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동사였습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 비동사에다가 going에다가 to라고 하는 요 분이 묶여져서 이걸 be going to라고 보통 부릅니다. be going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서 쓰면 이것도 역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will과 be going to는 근본적으로 같은 게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뭔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will은 미래를 나타내긴 하지만 즉석에서 결정된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반면 be going to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마음속에 이미 계획하고 있는 그런 미래를 나타낼 때 be going to를 씁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내가 오늘 너한테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오늘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편지를 너한테 안 줘야지, 이 학생한테는 주지 말아야지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즉석에서 결정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not이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너한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겠죠. I will send you this letter someday. 자, 바로 다음 문장에 will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will은 즉석에서 결정한 미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나는 보내줄 것입니다. 너에게 이 편지를 someday, 언젠가 나중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히 여기에 있는 이 send라고 하는 동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얘기했었던 그 문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떤 동사는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가 있다. 또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타동사 중에서 또 다른 분류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한 개만 필요로 하는 게 있고 목적어를 두 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어를 한 개만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 타동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mono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mono라고 하는 말은 한 개이죠. 반면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런 동사를 영어로는 ditransitive verb라고 합니다. 여기에 die라고 하는 접두어는 두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수여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중 타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중, 두 개나 필요로 하는, 이중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동사. 그래서 이중 타동사라는 말이나 수여 동사라는 말이나 결국 같은 겁니다. 여기서 한자말이 등장하죠. 이 수여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많은 수여 동사 중에는 주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쓴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수여 동사들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무조건 수요 동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문장에서는 수요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수요 동사라는 말은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있으면 그때는 얘가 수요 동사가 되는 것이고 목적어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 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목적어 두 개도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첫 번째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요거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뭐뭐를 뭐뭐뭐뭐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이런 동사들이 수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 본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send 다음에 너에게 간접 목적어 들어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직접 목적어 들어있죠. 그럴 때 이 send는 수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 동사로 쓰였을 때 이 단어들의 뜻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give를 그냥 주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라고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bring, 가져오다인데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가져오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역시 show도 보여주다가 되는 것이고 teach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다, 말해주다, 읽어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 주다. 그런 주다라는 의미가 살짝 포함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여 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여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다. 그래서 ditransitive verb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뒤에 나오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자리를 바꿨을 때는 가운데 전치사를 한번 넣어줘야 된다. 전치사 중에는 to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동사들은 for를 쓰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of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to 아니면 for인데 어떤 때 to를 쓰고 어떤 때 for를 쓰냐라는 것들은 동사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send 같이 전달하다라는 뜻인데 보내주다인데 이렇게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이동이 됐는지 방향만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면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것이고 반면 여기 있는 make처럼 만들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for 같은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꿨을 때 어떤 동사에는 to고 어떤 동사에는 for인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많은 문법책에서 이렇게 수요 동사 뒤에 있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꿨을 때 어떤 동사에는 to, 어떤 동사에는 for를 쓰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정리된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 목적어 두 개를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Send you this letter인데 this letter를 앞으로 쓰고 you를 뒤로 썼을 때 그러면 이때는 가운데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Send this letter to you.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역시 더가 들어갔죠. 그레인저 선생님은 told 클래스에 말했습니다. 반 전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Stop using frindle. frind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멈춰라. 명령문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역시 stop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ing이니까 역시 이 친구도 동명사 ing이겠죠. frindle은 is not a real word. 진짜 단어가 아니다. But more and more students. 우리 more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문법이 비교급이다. 그죠?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를 모양을 바꿔서 만드는 거고 더하다, 덜하다 할 때 표현하는 것이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급을 and를 이용해서 두 번 연속으로 썼죠. 그럼 점점 더 뭐뭐한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more는 many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used it, 그것을 사용했다. 이때 it은 역시 friendly라는 단어겠죠. students in other schools 까지가 주어이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started using it.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star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ing는 동명사 ing이겠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굉장히 많이 퍼진 상태겠죠? 머지않아서 역시 부사이겠습니다.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냐면 in the whole country, 온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were using it.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점점 퍼져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Time passed and Nick graduated. 이때 and는 등위 접속사라고 했었죠. 등위 접속사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인데 방금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닉은 졸업을 했고 연결됐죠. He forgot about Frindle. 그는 이제 Frindle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When he turned 21, he received a package from Mrs. Granger. 이 문장 참 재밌네요. 우리 지난 7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이 문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he가 주어이고 turned가 동사이죠. 그리고 he가 주어이고 received가 동사이죠. 그러면 절과 절, 한 문장 속에 절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접속사가 반드시 있다. 접속사 찾았습니까? 그렇죠. 문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 이 중에서도 뒤쪽에 있는 접속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 자리가 주절이고 앞쪽에 접속사가 포함된 절이 종속절입니다. 그러면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고 했는데 방금 여기에서는 무슨 절일까요? 일단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에서 이미 답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죠. 부사절이었습니다. 자리를 바꿨고 여기를 통째로 지워버려도 주절만 가지고도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절. 그렇다면 when의 이름은 종속 접속사
라고 불러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 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죠. 이때는 해석할 때 뭐뭐뭐 할 때 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21살이 되었을 때 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레인저 선생님으로부터 it had a pen. 이때 it은 그 소포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펜도 있었고요, 편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전도 들어있었습니다. A, B, and C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한다고 그랬죠. There was a note.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트는 메모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On the dictionary. 사전이 있었는데 그 사전에 조그만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사전 표면 면 위에 포스트잇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전치사 on을 썼네요. 그리고 이거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이제 익숙하죠? 있다, 없다 이고 시제가 과거니까 있었다. 그리고 뒤에 실질적인 주어 a note가 단수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was가 된 겁니다. 메모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See page 541, 541쪽을 보아라 라고 메모가 써 있었네요. Nick couldn't believe his eyes.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랄만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었던 거죠. On that page, 그 페이지에 라고 할 때 이 on도 역시 접촉면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 on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페이지라고 하면 선생님이 메모로 남겨놓은 541쪽을 말하는 거겠죠. He found the word frindle. 드디어 사전에도 frindle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믿을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내용도 참 재밌는 소설인데 내용보다도 우리는 문법이 중요하니까 오늘 문법에서는 동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그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한 개만 필요하냐 목적어를 두 개로 필요하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눠진다 그랬죠. 목적어를 두 개 필요로 하는 이런 타동사, 이 타동사의 이름이 수여동사라고 했습니다. 수요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자리를 바꿨을 때는 가운데 to 또는 for 같은 전치사가 들어간다. 요 얘기 했었고 또 우리 접속사의 하위 분류를 확장해서 공부를 했었다. 그죠?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바로 뒤에 붙여주는 절이 어떤 절이냐에 따라서 명사절을 붙여주냐, 형용사절을 붙여주냐, 부사절을 붙여주냐를 가지고 오늘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난 7과에서 부사절을 붙여주는 걸 했었고 오늘 8과에서는 명사절을 붙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 that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that은 해석하지 않고 흔히 생략해서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다.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을 말하는 것이다. 그 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 that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그리고 이 문법들은 앞으로 2학년, 3학년에 계속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